자, 주목 이 기업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간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조금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밤 드디어 애플. 지난번 그 구독자 퀴즈에 뭐 제가 무슨 빠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질문도 이제 저희 유제이 프로가 냈었는데 저는 뭐 알다시피 애플 빠입니다. 애플을 사랑하는 유저 중에 한 명이고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중국 악재. 그래서 이 중국 악재가 터지면서 계속 이제 이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을 제가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굉장히 이 악재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눈덩이는 요만했다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언덕을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새로운 눈이 계속 뭉쳐지면서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악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간밤에 애플 주가도 좀 빠졌었죠. 그래서 간밤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블룸버그가 현지 팍스콘 공장 중국 그러니까 그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죠. 팍스콘 공장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조우 공장에 대혼란이 벌어지면서 아이폰 프로 맥스 연내에 생산량이 한 600만 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제 그 보도를 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한 달 전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정조우 공장 내에 확진자를 막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는 봉쇄 조치를 철저하게 펴면서 많은 그 공장의 근로자들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탈주 행렬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진하고 제가 뉴스도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빠져나간 사람만큼 신규 충원 인력을 계속 충원을 했었거든요. 그 인력도 지난 22일부터 지난주부터 다시 공장을 이탈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위험 수당을 더 달라 또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지 말고 좀 풀어달라라고 계속 항의 시위하다가 회사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예 공장을 이탈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 봉쇄가 지속될 때는 아이폰의 생산 차질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굉장히 비관적인 보도를 블룸버그가 내놨고요. 이 이후에 이제 월가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3개의 리포트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왜 그럼 이 팍스콘 정조우 공장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옆에 한번 보십시오. Who gets how many iPhone 14 orders라고 돼 있죠. 누가 아이폰 14 위탁 생산 주문량을 많이 받았니? 라는 질문이죠. 아래에 보십시오. 팍스콘, 페가트론도 이제 중국 대만의 위탁 생산 업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럭셔는 이 인도에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보십시오. 이 3개가 다 아이폰 14 주문량을 위탁 생산 주문량을 받았는데 문제는 아이폰 4 고가 제품이죠. 아이폰 14 프로하고 프로 맥스는 100% 다 팍스콘이 다 받았어요. 위탁 생산을. 그래서 팍스콘의 또 대부분 공장이 정조우 공장에서만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75%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조우 공장이 잘못되면 지금 애플 아이폰 14의 저가 모델들은 잘 안 팔리잖아요. 고가 모델로 버티고 있는데 고가 모델이 생산이 잘 안 되면 뭐 아이폰 그 연말 판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도하게 팍스콘에 생산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나은 참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자, 전문가들 의견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댄 아이브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IT 최고의 애널리스트죠. 웨드부시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시장 상회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00는 유지했습니다만은 이제 약간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주 내에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 5에서 10% 정도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 10%는 살려는 사람이 있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 팔 것이다. 이거 우려하고 있는 거죠. 왜냐? 팍스콘 공장이 생산을 못 하니까 정조우 공장에서.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생산량 기준이고요. 현재 미국 내의 소매점에서는 최대 35에서 40%까지 프로급 모델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매점까지 내려가면 한 30-40%가 없어서 못 팔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큰일이죠. 연말에 지금 물건을 제대로 지금 팔아야 되는데 할인해서라도 팔아야 되는데 애플은 할인 행사는 거의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려는 사람은 있는데 팔지 못한다. 물건이 없어서. 이건 큰 일이죠. 그래서 올 연말 지금 10월, 11월, 12월이 포함되어 있는 애플 기준으로 2023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 순이익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더 우려스러운 보고서입니다. 고밍치라고요. 역시 애플에 관한 한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분이죠. 대만 분인데 그 TFI SM 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은
댄아이버스보다 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정조우 공장의 11월 가동률이 평균 20%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돼야 30에서 40% 정도 공장이 가동될 거고 나머지 60, 70% 공장 가동은 계속 안 될 거라는 거죠. 올 연말까지도. 그럼 이게 내년 초까지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인 거죠. 자, 고민치 어떻게 봤냐면 2023 회계연도 1분기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캘린더 기준으로 올 4분기입니다. 연말. 아이폰 14 프로 출하량이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건 너무 크죠. 분기 전체로 아이폰 출하량이 7,000만 대에서 7,500만 대인데 이거 우리가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 20% 하향 조정했다. 큰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장 1분기 애플의 실적이 쇼크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JP모건도 2023 회계연도 1분기 아이폰 판매량 원래 8,200만 대 전망했는데 800만 대 하향 조정해서 7,400만 대로 낮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안 팔린 게 공급량이 그러니까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 이게 내년에 팔리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내년엔 잘 팔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진 핵심적인 궁금증입니다. 지금 옆에 차트 한번 보세요. 미국 내에서 웨이팅 타임, 아이폰 주문하고 물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거의 지금 40일 가까이 되고 있죠. 37일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 있죠. 지금 주문하면 내년 1월에 물건을 받아본다는 얘기인데 지금 고밍치 전망대로라면 내년 1월에 받아볼지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내년 1월까지 기다렸다가 사줄 것인가? 아니면 그럼 이참에 아이폰 14는 제껴 사지 마. 그냥 다음 아이폰 15이 나오면 사든지 아니면 삼성 갤럭시 좋은 폰 나오면 그때 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1분기 전망부터 볼게요. 에버코어 ISI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1분기 애플의 매출액이 1220억 달러 기록할 것이다. 이게 당초 전망보다 8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본 거고요. 전년 대비해서 20억 달러 줄어들 건데 이게 줄어들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본 거죠. 비저블 알파라는 데서 애널리스트 설문조사를 했더니 1분기 애플의 순이익은 325억 달러.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6.2%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내년 초에는 그럼 살아날까? 그래, 1분기는 그랬다 쳐.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다 쳐. 그럼 2분기에 더 많이 팔면 되지 라는 건데 댄아이버스는 일단 좋게 봐요.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생산량을 지켜봐서 다음 주 생산량이 조금 좋아지면 내년에 잘 팔릴 수 있을 거야. 아직은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 다음 주까지 좀 보고 판단하자라는 거고요. 포르트라고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는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하다. 아이폰 14 수요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고밍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고밍치는 경기 침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 감안하면 내년에 공급이 다시 원활해져도 수요가 안 살아날 거야 라고 고밍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애플 주가 이제 빠지냐? 1분기 실적 쇼크로 나오는데 주가 빠져? 여기 대해서 짐 먼스터라고 굉장한 IT 애널리스트죠. 루프 벤처스 애널리스트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야. 애플은 주가 방어력이 탁월해. 그래서 주가는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본 겁니다. 옆에 차트 보세요. 애플이 매년 지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 규모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짐 먼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애플이 자사주를 매입한 규모가 5,500억 달러. 이거는 애플 빼고 S&P 500의 나머지 499개의 기업이 자사주 매입한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엄청나죠. 애플 하나의 기업하고 499개 기업을 비교했는데 애플이 사들인 자사주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 생산량 감소 악재 여전하지. 그런데도 테크주 중에서 애플 주가가 제일 지금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 투자자들 여전히 애플을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2년간에도 애플은 자사주 매입 900억 달러 더 늘렸다. 내년 4월이 되면 자사주 매입 추가로 확대할 텐데 그 이전부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되고 당장 조금 고전하더라도 애플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년 초에 발표될 추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여전히
뭐 고명치를 비롯해서 애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1분기 실적이나 향후 아이폰 14 판매량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 의견을 내린 월가 투자 은행은 하나도 없다라는 점에서 월가의 시각을 조금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주식을 지금 사셔야 된다, 뭐 여전히 주가는 싸다, 매수 적기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릴 위치는 아니고요. 월가의 의견들이 그렇다라는 관점만 전해드리겠습니다.